처음 변화가 시작된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변화는 시끄럽지도 급작스럽지도 않았다. 어느 날 조용히 기름처럼 도시의 틈새 사이로 퍼져들어왔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그룹 중 하나가 외국계 투자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세계적 흐름이었고 자본의 이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기업이 넘어가자 다른 기업도 하나둘씩 따라갔다. 제조업, 건설, 물류, 통신, 금융까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라도 해놓은 듯 외국 자본이 한국 산업의 핵심 축을 정확히 쏙쏙 골라 가져갔다. 나라가 팔려가고 있어.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농담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농담일 뿐이었다. 새로운 외국계 임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정책 로비스트를 데려왔고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를 수용했다. 미디어는 호들갑을 떨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미래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흐름이 단순히 기업의 소유권 변화를 넘어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서막이라는 것을. 첫 타격은 부동산이었다. 외국계 자본이 가장 먼저 손댄 영역이었다. 대규모 자본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만 참여 가능한 신규 주택 단지가 생겼고 그 단지의 소유권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분양 자격은 점점 까다로워졌다. 한국인 구매 제한. 처음엔 단 한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아니라 시장 선택 기준이라는 이유로 확대되었다.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은행은 외국인 대출엔 우대 정책을 적용했고 한국인에게는 정반대였다.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도시는 낯선 언어와 문화, 회사 로고, 간판들로 채워져 갔다. 다음은 고용 시스템이었다. 새로운 오너들은 기존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해 해외 인력들을 대거 채용했다. 처음에는 경영진과 전문직이었지만 곧 일반 사무직과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확장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본사 기준 인사체계 적용. 한국 노동자들은 점차 주변부로 밀려났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늘어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책임을 맡지 못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외국에서 내려왔고 한국 직원들은 실행만 했다.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던 한 중년 직원은 구조조정 발표를 듣고 복도에 주저앉았다. 30년을 다녔는데 끝은 이렇게네. 그는 그날 회사를 나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정책이었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법과 규정은 외국 자본이 유리하도록 조금씩 수정되었다. 부동산 취득세 우대, 외국 자본 투자 혜택, 해외 인력 우선 채용 정책, 외국 기업의 독점 허용까지. 시민들은 의아했다. 왜 이런 정책이 통과되는 걸까? 국회와 관료 조직 안에 외국계 기업 출신 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치인은 성장률을 위해서라고 말했고 관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채기 시작했다. 정책이 아니라 주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다. 시내 한복판에는 외국 기업의 플래그십 타워가 세워졌고 한국어 간판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중교통 안내 언어도 교체되었다. 한국인의 문화 공간은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외쳤다. 여기가 한국이 맞는가? 그 근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이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이 도시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었다. 대학에도 변화가 왔다. 외국 자본이 설립한 국제대학은 최고의 시설을 갖췄고 한국 학생의 입학 비율은 낮았다. 반대로 기존 국립대와 공립학교는 예산이 줄었고 교육 수준도 무너졌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 기업에 들어가야 해. 이 말은 하나의 공포 문장이었다. 자기 나라에서 선택권이 없는 민족. 시간이 흐르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대한민국을 되찾자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고 주거권을 빼앗겼고 금융계에서 퇴출되었다. 정부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경제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입을 막았으니까. 한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통제 하에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포기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래. 어쩔 수 없잖아. 나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자 도시는 완성되었다.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 한국인은 스스로의 땅에서 소수자가 되어가는 나라. 어느 저녁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었다. 외국 기업 전용 거주 특구 확대, 한국인 거주 제한. 그 발표를 들으며 한 가장은 아파트 베란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빛나는 도시, 낯선 언어, 외국 자본의 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한국 사람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린 언제부터 이 나라의 손님이 된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었다. 한국은 여전히 같은 땅이었다. 하지만 이 땅의 권력과 구조, 정책, 일자리, 미래는 더 이상 한국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침략도 전쟁도 아니었다. 이것은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진행된 점령이었다.